너희 같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큰 은혜인 줄 알아야지. 결혼식장에 울려 퍼진 귀가 먹을 정도의 큰 소리였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뺨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수백 명의 하객들이 충격에 빠져 숨을 죽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혜린을 가난뱅이라고 무시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청소업체 사장, 어머니가 강남 일대 빌딩을 소유한 5천억 부동산 재벌이라는 것을. 과연 이 모든 복수는 어떻게 끝날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가난한 집 애들은 역시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모르네. 결혼식장에 귀가 먹을 정도로 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뺨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수백 명의 하객들이 충격에 빠져 숨을 죽였죠. 사람들은 사랑이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혜린은 처음으로 그 말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지 깨달았어요. 28세가 되도록 변변한 직장 하나 없는 혜린이 외과 레지던트와 결혼한다는 건 누가 봐도 행운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축하했고 혜린 역시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그날부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죠. 시어머니는 혜린을 보는 순간부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으시더니 혜린의 옷차림부터 가방, 신발까지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차갑기만 했어요. 그때만 해도 혜린은 긴장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첫 만남이니까 서로 어색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혜린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 시작됐어요. 혜린의 어머니는 평생 작은 청소용역 업체를 운영하며 혜린을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시고 등골이 휘어지도록 일하시며 대학까지 보내주셨어요. 비록 학벌도 배경도 없으시지만 혜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혜린의 어머니를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무시하셨죠. 예비 사돈 상견례 자리에서도 혜린의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신 선물을 받으면서도 고개 한번 제대로 숙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듯 한쪽에 던져두시더니 나중에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혜린의 어머니는 그래도 웃으며 괜찮다고 하셨지만 혜린은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더 견디기 힘든 건 시어머니가 혜린과 혜린의 어머니에 대해 뒤에서 하시는 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화장실에서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친구분들과 통화하시는 소리였죠. 청소업체 하는 엄마 밑에서 자란 무직 며느리라고 자신이 얼마나 속상한지 하소연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혜린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혜린은 지금까지 정훈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사랑보다 중요한 게 신분이고 배경이라면 혜린은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어머니에게는 차마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혜린 하나 잘 되기를 바라시며 온갖 고생을 다하신 분인데 혜린의 결혼 때문에 무시당하고 계시다는 걸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참았어요. 결혼식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혜린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어가면서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예식이 한창 진행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하객석에서 소동이 벌어졌죠.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지신 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혜린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있어. 직원들이 알아서 할 거야. 하지만 해리는 그 할머니가 너무 걱정됐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계시는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해리는 망설임 없이 하얀 드레스를 입은 채로 그 할머니께 달려갔어요. 괜찮으세요? 119 불러드릴까요? 병원으로 모셔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해린의 큰 목소리에 주변이 더욱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해린에게 쏠렸고 예식장은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어요. 웨딩 플래너가 급하게 달려왔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깨진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하객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시어머니가 해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결혼식이 엉망이 되잖아. 해린이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서요. 빨리 도움을. 시어머니가 해린의 말을 끊었습니다. 조용히 처리할 일을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거야? 가난한 집 애들은 역시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모르네. 그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짝! 귀가 먹을 정도로 큰 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해린의 뺨이 빨갛게 부어오르며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감히 어른한테 말대꾸를 하다니. 해린은 뺨을 부여잡고 충격에 빠져 서 있었어요. 귓속이 윙윙거렸고 뺨이 화끈거렸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정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두 숨을 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해린의 어머니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어요. 해린아, 괜찮니? 해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어요. 주변에서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는 것도 보였어요. 정훈이 뒤늦게 상황을 알고 달려왔어요. 하지만 정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어머니와 신부 사이에서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화가 나신 상태였습니다. 이게 바닥에서 배운 예의인가? 하객들 앞에서 이런 추태를. 시어머니가 주변 하객들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너무 버릇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훈계를 한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은 예의가 없어서 큰일이에요. 해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해린의 잘못이라는 식으로 몰아가시는 거였거든요. 웨딩 플래너가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은 계속 웅성거렸고 몇몇 분들은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하고 있었어요. 해린은 그 모든 시선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해린의 어머니는 해린의 곁에서 조용히 서 계셨지만 그 침묵 속에서 뭔가 단단한 결심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평소와는 다른 기운이 어머니에게서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의 온화함과는 달리 차갑고 단호해 보였죠. 예식은 결국 시작되어야 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었고 해리는 뺨의 아픔보다 마음의 아픔이 더 컸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해린의 고통은 계속됐어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 내내 시어머니는 해린과 해린의 어머니를 철저히 무시했거든요.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을 때였어요. 해린이 예쁜 드레스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죠. 이 드레스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너희 형편에 맞는 걸로 해라. 너무 화려하네. 신부에 맞지 않게 말이야. 해린이 다른 드레스를 골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수수하다. 뭘 입어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죠? 급기야는 직접 드레스를 골라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백화점 직원에게까지 혜린의 집안 사정을 다 털어놓으셨어요. 신부 집에서 드레스 살 형편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다 부담하니까 적당한 걸로 추천해 주세요. 혜린은 그 자리에서 땅에 구멍이라도 뚫려서 들어가고 싶었어요. 결국 시어머니 뜻대로 해야 했고 혜린은 혜린이 정말 입고 싶었던 드레스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메이크업을 하러 갔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무직인 주제에 너무 화려하게 꾸미지 마세요. 그냥 깔끔하고 단정하게만 해주세요. 시어머니가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당부하는 말이었어요. 혜린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혜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혜린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객 명단을 정할 때는 더욱 심했습니다. 청소업체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우리 병원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왜 그래요? 시어머니가 혜린의 어머니 쪽 하객 명단을 보시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분위기를 망치면 어떡해요? 우리 하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시어머니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혜린은 정말 화가 났어요. 혜린의 어머니 지인분들은 모두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마치 부끄러운 존재처럼 취급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혜린은 감히 반박할 용기가 없었어요. 결국 혜린의 어머니 쪽 하객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평생 혜린의 어머니와 함께 일하시며 혜린을 지켜봐 주신 이모들, 아저씨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했어요. 그분들은 모두 이해한다고 하셨지만 혜린은 그분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의 지인분들 사이에서 혜린에 대한 소문도 퍼지고 있었어요. 병원 사모님들 모임에서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들이 여기저기 전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직인 며느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철이 없다니까요.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들이 돌고 있었어요. 혜린은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데 벌써 동네에서 소문난 며느리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혜린에게까지 들려올 때마다 정말 숨고 싶었어요. 예식장 최종 점검을 위해 갔을 때의 일은 정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신부 대기실을 안내해 주면서 시어머니께 질문을 했어요. 신부분께서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직장 동료분들도 많이 오시는지요? 그때 시어머니가 대답하신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해요.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는 아직 취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직장 사람들은 없고 그냥 가족들만 올 거예요. 웨딩 플래너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혜린은 그 자리에서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창피한 일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혜린의 어머니는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계셨지만 절대 내색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혜린을 더 다독여 주시려고 애쓰셨습니다. 혜린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실 때마다 어머니는 조용히 혜린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혜린아, 힘내라.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어머니의 위로만으로는 이 모든 상황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매일매일이 시험이었고 매 순간이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시작하는 결혼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부케를 고를 때는 혜린의 어머니도 함께 가셨는데 그때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고 정말 화가 났었어요. 혜린의 어머니가 예쁜 꽃을 보시면서 감탄하시는데 시어머니는 아예 어머니가 계신 쪽을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꽃집 사장님이 혜린의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는데도 시어머니는 못 본 척 하셨어요. 혜린의 어머니가
부캐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데도 무시하셨습니다. 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촬영 준비를 할 때도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웨딩 사진에 혜린의 어머니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가족 사진도 최소한만 찍자고요. 어머니는 뒤쪽에 서시고요. 사진에 너무 많이 나오면 안 좋잖아요. 사진 작가도 당황스러워했어요. 보통은 양가 어른들을 똑같이 대우해서 촬영하는데 이런 요구는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혜리는 그 자리에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결혼식을 2주일 앞두고는 시어머니의 친구분들과 함께 식당에 갔는데 그때 들은 대화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혜린에 대해 품평하시는 소리였습니다. 무직인 며느리를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요즘 시대에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청소업체에서 자란 애가 의사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혜리는 정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참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대화에 대해 딱히 제지하지도 않으셨어요. 정훈에게 이런 일들을 말씀드려도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혜린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어머니 친구분들은 원래 그런 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결혼하고 나면 만날 일도 별로 없을 거야. 하지만 그런 말로 위로가 될까요? 혜리는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데 벌써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데 결혼하고 나면 과연 달라질까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건 아닐까요? 혜린의 어머니는 이런 혜린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혜린이 힘들어할 때마다 조용히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혜린아, 조금만 더 기다려봐. 사람의 가치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야. 어머니의 그런 말씀이 위로가 되긴 했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무슨 계획이라도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혜린을 위로하려고 하시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눈빛에서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마치 큰 결심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호함 뒤에는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에서 시어머니가 신부 뺨 때리는 충격 현장. 인터넷 검색창에 이런 제목의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혜린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결혼식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일이 벌써 온라인에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휴대폰 화면에 떠오른 숫자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조회수 100만, 댓글 2,000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 혜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게 되었어요. 하객 중 누군가가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간 지 불과 5시간 만에 수십만 명이 봤다는 거였습니다. 혜리는 그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대부분 혜린을 동정하는 내용이긴 했지만 그것조차 부끄러웠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혜린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을 보고 품평하고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살지. 불쌍한 신부네요. 결혼식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다니. 앞으로가 더 걱정이에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혜린은 정말 숨고 싶었어요. 전국에서 불쌍한 며느리로 유명해져 버린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상황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셨어요. 영상이 퍼진 걸 아시고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다니셨습니다. 병원 사모님들 모임에서 하신 말씀이 또 다른 소문이 되어 돌아다녔어요. 우리가 그런 집안 아이를 며느리로 받아준 것도 은혜인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어른한테 말대꾸를 하더라고요.
청소업체에서 자란 아이라서 예의 범절을 모르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교육을 시킨 건데 이렇게 난리가 났네요. 혜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아무리 혜린이 억울하다고 해도 이미 시어머니 쪽에서는 혜린을 버릇없는 며느리로 낙인 찍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지인들로부터 안부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부 전화들조차 혜린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혜린아, 괜찮아? 뉴스에서 봤는데 정말 충격이더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시어머니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사람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혜리는 자신이 전국적인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더 부끄러웠어요. 신혼여행을 가기 전날 시어머니는 혜린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혜린아,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건 정말 큰 행운이야. 다른 집 같았으면 이런 무직의 배경도 없는 아이를 며느리로 받아주지도 않았을 거야. 어른이 훈계하는 건 당연한 거고 네가 거기에 맞서는 게 잘못된 거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돼. 혜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뺨을 때리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혜린이 잘못했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혜린은 남편이 될 사람이 혜린의 편을 들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여전히 애매한 태도를 보였어요. 어머니도 화가 많이 나셨나 봐. 그냥 이해하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말만 할 뿐 어머니가 잘못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혜리는 그런 정훈을 보면서 더욱 외로웠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정말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정우는 신혼여행 내내 신경이 쓰이는 듯 했어요.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더니 병원에서 연락이 온다면서 통화를 하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일 때문에 병원에서도 말이 많았나 봐요. 돌아와서 들은 얘기로는 병원 내에서도 이 영상이 화제가 되었다고 했어요. 의사 집안의 갑질 사건이라면서 동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다는 거였습니다. 정우는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나 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께 뭔가 말씀을 드리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중간에서 애매한 태도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혜리는 그런 정훈을 보면서 이 결혼이 과연 잘한 선택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신혼집에서의 첫날 밤도 편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수시로 전화를 하셔서 이것저것 간섭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요리는 할 줄 아는지, 살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셨어요. 집안일을 열심히 해달라고,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혜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결혼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의 간섭은 더 심해졌습니다. 혜린이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음식을 해 먹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까지 다 확인하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그날 일을 또 꺼내셨어요. 그때 네가 어른한테 말대꾸를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야.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돼. 이런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마치 모든 게 혜린의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셨어요. 혜린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억울했지만 더 이상 맞서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두려웠거든요. 이게 뭐야? 반찬도 제대로 못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신혼집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결혼한 지 2달이 지났지만 혜린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시어머니는 신혼집에 수시로 들러 혜린의 살림살이를 검사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시더니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역시 제대로 된 집안에서 안 자란 티가 나네. 반찬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게 없어.
혜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정훈이가 별로 까다롭지 않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혜린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남편이 까다롭지 않다고 해서 대충 하면 되는 거야? 며느리라면 기본은 해야지. 혜린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혜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혜린의 노력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은 생활의 모든 부분에 미쳤어요. 어제는 뭐 했어? 집에만 있었니? 취업 준비는 안 하고? 이력서 넣고 면접 준비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28살까지 변변한 직장 하나 없던 애가 지금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래도 우리 아들 체면은 생각해야지. 그리고 틈만 나면 결혼식 그날 일을 또 꺼내셨어요. 너 때문에 인터넷에 그런 동영상까지 올라가서 우리 집안이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이런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마치 모든 게 혜린의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셨어요. 가장 힘든 건 정훈의 태도였어요. 정훈은 여전히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애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혜린을 무시해도 뒤에서 흉을 봐도 그냥 모른 척했어요. 그냥 좀 참아줘. 어머니도 화가 많이 나셨나 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처음에는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다고 이해해달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그런 대화 자체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성격을 내가 어떻게 바꾸겠어? 너도 조금 맞춰주면 안 될까? 정훈이 이런 말을 할 때 혜린은 정말 외로웠어요. 혜린이 사랑하는 사람조차 혜린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오히려 혜린에게 참으라고, 이해하라고, 맞춰주라고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결혼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의심스러워졌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혜린의 옷장을 뒤져보시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옷들은 다 어디서 산 거야? 너무 싸구려 같은데. 우리 며느리가 이런 걸 입고 다니면 체면이 서겠어? 혜린이 억울해서 대답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나쁘지 않은 브랜드인데. 시어머니가 혀를 차셨습니다. 역시 모르는구나. 옷이라는 게 단순히 입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야. 품격이라는 게 있어야지.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혜린의 옷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나가서 새 옷을 사오라고 아니면 당신이 직접 골라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혜린은 그런 간섭이 너무 숨막혔어요. 한편 혜린의 어머니는 요즘 뭔가 바쁘신 것 같았어요. 누구와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어머니가 전화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상한 내용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30년 동안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누구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목소리에서 평소에 없던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더욱 자주 외출하셨어요. 청소업체 일 때문이라고 하셨지만 뭔가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이 점점 더 의문스러워졌어요. 어머니가 외출할 때 입으시는 옷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고급스러운 핸드백까지. 청소업체 일을 하러 가시는 모습 같지 않았어요. 혜린아, 조금만 더 기다려봐. 곧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어머니가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한편 시어머니 쪽에서도 뭔가 변화가 있었어요. 병원에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조사를 하는 사람들 같았다고 했어요. 정우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걱정스러워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걸까? 혹시 그 영상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혜린도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다만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며칠 후 혜린의 어머니가 갑자기 혜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혜린아, 내일 중요한 일이 있을 거야. 엄마가 모든 걸 정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봤지만 어머니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바쁘신데 뵙기 죄송합니다만. 혜리는 귀를 의심했어요. 집 앞에 줄지어 선 고급 벤츠 차량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남성이 혜린의 어머니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회장님이라고 부르면서 말이죠. 아침부터 어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단정하게 옷을 차려 입으시고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듯 행동하고 계셨습니다. 혜리는 그저 어머니가 어디 중요한 곳에 가시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후 2시쯤 갑자기 혜린의 집 앞에 고급 승용차 여러 대가 줄지어 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혜린을 더욱 당황스럽게 했어요. 가장 앞에 서 계신 분이 혜린의 어머니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분은 자신을 대한부동산 개발의 전무이사라고 소개했습니다. 대한부동산 개발이라니 혜린도 아는 유명한 부동산 회사 중 하나였어요. 회장님, 강남역 쪽 신축 빌딩 임대 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달 임대료 수금 현황도 보고 받겠어요. 혜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런 큰 부동산 회사의 전무이사가 청소용역 업체를 하시는 어머니를 찾아와서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는 건지, 그것도 회장님이라고 부르면서 말이죠. 전무이사는 어머니께 여러 가지 서류들을 보여드렸어요. 그 서류들을 보는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온화하고 소탈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매우 진지하고 카리스마가 넘쳐 보였어요. 3번 빌딩 임대료 인상건은 어떻게 됐나요? 시세 대비 15% 올렸습니다. 임차인들이 좀 불만을 표하고 있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라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혜리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어머니의 청소용역 업체와 이런 부동산 업무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혜린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어머니가 잠깐 머뭇거리시더니 대답하셨어요. 혜린아, 이제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엄마는 사실. 어머니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전무이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내일 있을 기자 간담회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30년 만에 공개하시는 거라 언론의 관심이 매우 클 것 같습니다. 기자 간담회라니요? 혜리는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왜 어머니가 기자들과 만나시는 건지 30년 만에 공개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그런 대우를 받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전무이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혜리는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최근에 보이신 이상한 행동들, 자주 하시던 전화 통화들, 그리고 어제 하신 말씀들이 모두 이 일과 관련이 있었다는 거였죠. 전무이사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회장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서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했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걸 바로잡겠습니다. 혜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니가 혜린을 부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혜린아, 이제 엄마가 누구인지 알려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우리 혜린이에게도 설명해 주세요. 이 아이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전무이사는 정중하게 혜린에게 인사를 한 후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는 혜린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머니에 대한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20년 전 혜린의 어머니는 강남 일대의 작은 부동산을 하나씩 사들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청소용 업체로 번 돈을 조금씩 모아서 말이죠. 처음에는 작은 상가 건물 하나에서 시작했지만 탁월한 안목으로 부동산 투자를 계속해 나갔답니다. 특히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그 지역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꾸준히 투자하셨다고 해요. 지금은 강남 일대 20개 빌딩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거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사람을 알아보고 싶다고요.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이 아닌 진심으로 혜린 양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청소용 업체 사장으로만 알려지게 하시고 진짜 정체는 숨기고 계셨다는 거였어요. 혜린이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도록 말이죠. 하지만 최근에 혜린이 당한 일들을 보시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다는 거였습니다. 30년 동안 조용히 살아왔지만 딸을 위해서는 다시 세상 앞에 나서기로 결심하신 거였어요. 전무이사가 내일 있을 기자 간담회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20년간 숨겨져 있던 혜린 어머니의 진짜 정체,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사실들을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어머니를 대한부동산 개발의 회장으로 공식 복귀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어머니 이름을 딴 장학재단도 새로 만들어서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겠다고 하셨어요. 혜린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최근에 보이셨던 행동들, 그리고 어제 하신 말씀의 의미를요. 어머니는 20년 동안 진짜 정체를 숨기고 계셨지만 혜린을 위해서는 다시 세상 앞에 나서기로 결심하신 거였어요. 시어머니와 그 주변 사람들이 혜린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을 보시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던 거였습니다. 전무이사들이 떠나신 후 혜린은 어머니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왜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어머니는 혜린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과거 일은 과거 일이야. 중요한 건 현재잖아. 나는 너를 키우면서 행복했어. 그걸로 충분했지. 하지만 너가 그런 대우를 받는 걸 보고는 마음이 아팠어. 엄마가 예전에 당했던 일들이 너에게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서 참을 수 없었어. 혜린은 어머니의 그런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혜린을 위해서 다시 세상 앞에 나서겠다고 결심하셨다니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뭔가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였어요. 혜린이 엄마가 부동산업계 큰손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이야? 혜린은 그 전화를 받고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실감했어요. 기자 간담회는 오전 10시에 열렸는데 혜린은 집에서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대회의실에서 수십 명의 기자들 앞에서 계셨어요. 평생 청소용 업체를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아오시던 어머니가 그런 자리에서 계시는 모습이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무이사가 먼저 발언을 시작했어요. 20년 전부터 숨겨져 있던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부동산계의 큰 손을 공개할 때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혜린의 어머니를 대한부동산 개발의 실질적 소유주이자 강남 일대 최대 건물주라고 소개하셨어요. 기자들은 처음에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청소용 업체를 하시는 어머니가 그 유명한 부동산 재벌이라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전무이사가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20년간의 부동산 매입 기록, 현재 소유하고 있는 25개 빌딩의 목록, 그리고 총 자산 규모까지 모든 데이터가 나왔어요.
자산 총액이 5천억 원에 달한다는 발표에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남역 일대 핵심 상권의 주요 빌딩들이 모두 혜린 어머니 소유였던 거죠. 어머니도 직접 발언하셨어요.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달리 그날의 어머니는 정말 당당하고 위엄 있어 보이셨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룬 것들이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제 딸이 당한 일들을 보면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나 직업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혜린은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혜린을 위해 2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나서 주신 거였어요. 기자 간담회가 끝나자마자 언론이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각종 뉴스에서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고 인터넷에도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청소업체 사장의 숨겨진 정체, 강남 부동산 재벌이었다. 결혼식에서 뺨 맞은 신부 알고 보니 부동산 재벌 딸이었다. 이런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혜린을 불쌍한 피해자로 보던 시선들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들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역시 출신이 좋은 사람은 뭔가 다르네요. 당당하게 맞선 이유가 있었구나. 시어머니가 얼마나 부끄러우실까? 자기가 무시하던 사람이 실제로는 훨씬 대단한 분이었다니. 반응들을 보면서 혜린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물론 그동안 당했던 무시와 차별이 해소되는 것 같아서 시원한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배경과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어요. 먼저 대한부동산개발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정훈 아버지 병원과의 모든 임대관계를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정훈이 급하게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병원이 완전히 난리가 났다고, 건물주가 혜린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게 뒤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병원이 입주한 건물이 혜린 어머니 소유라는 게 밝혀진 거였어요. 20년 넘게 임대료를 내면서 운영해왔던 병원이 사실은 사돈 건물이었던 셈이죠. 더 큰 문제는 다른 협력 업체들과 투자자들까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정훈 가족의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진 거였습니다. 환자들까지 예약을 취소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혜린의 어머니가 정말 그런 대단한 분일 리 없다고, 뭔가 착각이거나 사기가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뉴스와 신문에 계속 나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시고는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20년 전 부동산 매입 기록들까지 공개되면서 혜린 어머니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라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 하시더니 점점 화가 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자신이 무시해왔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혜린 어머니가 소유한 다른 빌딩들에도 정훈 가족과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자주 가시던 미용실, 친구들과 만나시던 레스토랑, 심지어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들까지 모두 혜린 어머니 건물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혜린을 무시하고 차별했던 모든 공간들이 사실은 혜린 어머니 소유였던 셈이죠.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알려지면서 더욱 큰 화제가 되었어요. 오후 늦게 시어머니가 혜린의 집으로 오셨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위축되고 불안해 보이셨어요. 사돈어른, 그동안 제가 몰라서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혜린의 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들을 어떻게 되돌리겠어요? 특히 우리 혜린이가 당한 일들을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못하셨어요. 혜린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완전히 위축되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훈이 집에 와서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화를 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께 큰 소리를 내지 않던 정훈이 정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혜린이 어머니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렇게 무시하셨던 거예요? 병원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물주가 장모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버텨요? 정훈의 그런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기자 간담회 이후 일주일이 지나면서 정훈 가족에게 닥친 변화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혜린의 어머니는 냉정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모욕과 차별을 생각하면 어떤 선처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월 임대료를 3천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보증금도 50억으로 올려주세요. 전무이사가 정훈 아버지에게 통보했어요. 기존 임대료의 3배, 보증금의 10배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나가라는 통보나 다름없었어요. 정훈 아버지가 급하게 혜린의 어머니를 찾아와서 사정했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혜린이에게 그렇게 한 걸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혜린의 어머니는 단호했어요. 사과는 쉽죠.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어떻게 치료하죠? 내 딸이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어요. 정훈 아버지는 절망했습니다. 20년간 운영해온 병원을 하루아침에 접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하지만 월 3천만 원의 임대료를 감당할 능력도 없었죠. 급하게 다른 건물을 알아봤지만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혜린의 어머니가 강남 일대 주요 빌딩의 25개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른 건물주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어떤 건물주들은 아예 임대를 거절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지금 공실이 없어서요. 사실은 혜린 어머니의 영향력을 의식한 거였습니다. 부동산업계의 큰 손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을 임차인으로 받기는 부담스러웠던 거죠. 의료계에서도 정훈 가족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갑질 의사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환자들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예약 취소가 이어졌고 새로운 환자 유입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병원 직원들도 하나둘씩 이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간호사, 의료기사, 사무직원들까지 모두 불안해했습니다. 병원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혜린이 어머니가 그렇게 큰 사람일 리 없어. 뭔가 과장된 거 아닐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야? 좀 심하게 나온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일은 아니잖아.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병원 경영진 회의에서는 매일 적자 보고가 나왔고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부했어요. 협력 업체들도 하나둘씩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이 병원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경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이 퍼져나갔어요. 우수한 의사들이 하나둘씩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교 생활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동안 함께 어울리던 병원 사모님들이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해도 예전처럼 중심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시선을 피하게 되었어요. 한 달 후 급기야
병원 폐쇄 위기까지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재정 상태가 파산 직전까지 몰리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였습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진짜 절망에 빠졌어요. 평생 자랑스러워하던 병원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평소 그렇게 신경 쓰시던 외모 관리도 소홀해졌습니다. 한때 당당하고 우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위축된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정우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마음이 아파했지만 동시에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어머니에게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혜린에게 말씀하셨어요. 혜린아, 어머님께 한 번 더 사과드리고 싶어. 나랑 같이 갈 수 있겠니? 혜린은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그동안 완강하게 자존심을 세우시던 분이 직접 사과하러 가겠다고 하시다니요. 하지만 혜린의 어머니는 쉽게 만나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몇 번 연락을 해도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혜린의 어머니도 아직은 화가 많이 나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급기야 대한부동산개발 본사 앞에서 혜린의 어머니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본사에서 회의가 있는 날 이른 아침부터 본사 앞에 서서 혜린의 어머니를 기다리신 거였습니다. 혜린도 그날 시어머니와 함께 갔어요. 대한부동산개발 본사는 정말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혜린의 어머니가 회사 차량에서 내리시는 모습을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혜린의 어머니 앞에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혜린은 가슴이 복잡했어요. 그동안 혜린을 그렇게 무시하고 차별했던 시어머니가 혜린의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통쾌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는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계속 무릎을 꿇고 계셨어요. 평생 남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 없으실 것 같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혜린의 어머니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이미 벌어진 일들이 없어지나요? 우리 혜린이가 당한 수모가 사라지나요? 시어머니는 계속 머리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지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혜린의 어머니는 더 이상 용서할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내 딸이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 용서 같은 건 있을 수 없어. 혜린의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있는 시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온정도 없었어요. 20년간 숨겨뒀던 진짜 모습을 드러낸 순간부터 혜린의 어머니는 냉혹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혜린의 어머니는 시어머니에게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용서도 화해도 두 번째 기회도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정훈 가족이 3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하자 결국 강제 퇴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0년간 운영해온 병원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된 거죠. 의료진들은 이미 대부분 다른 병원으로 이직했고 환자들도 모두 떠났어요. 병원 장비와 시설을 급매로 처분해야 했지만 워낙 급하게 내놓다 보니 죗값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십억 원어치의 의료 장비가 절반 가격에도 팔리지 않았어요. 결국 정훈 아버지는 수십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서울 전체에서 병원을 다시 열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업계에서 혜린 어머니의 입김이
얼마나 센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어요. 의료계에서도 정훈 가족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갑질 의사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어떤 병원도 정훈 아버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의사 면허는 있지만 일할 곳이 없는 신세가 된 거였죠. 정훈도 마찬가지였어요. 레지던트 과정을 거의 마쳐가던 정훈이었지만 병원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질 가족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다른 병원에 지원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과 기사들 때문에 정훈의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젓는 병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정훈은 가족의 몰락 이후 혜린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혜린과의 관계도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네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망해야 하는 거야? 정훈이 혜린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혜린은 그런 정훈을 보면서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당신도 결국 어머니 편이구나. 나한테 사과 한번 제대로 안 했으면서 지금 와서?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하고 차별할 때 한 번도 제대로 막아서지 않았던 정훈이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하는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결혼 생활은 이미 파탄 상태였어요. 정훈은 취업도 안 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고 그 모든 화풀이를 혜린에게 했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술만 마시며 혜린을 원망했습니다. 너가 그때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다 너 때문이야. 술에 취한 정훈이 혜린에게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잦아졌어요. 심지어 혜린에게 손을 들려고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혜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런 남자와 평생을 함께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혜린이 먼저 이혼을 통보했어요. 나는 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과 살고 싶어. 당신은 끝까지 엄마 편만 들었잖아. 우리 결혼 생활은 여기서 끝이야. 혜린의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정훈은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곧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에게는 혜린을 붙잡을 능력도 명분도 없었거든요. 이혼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혜린 어머니가 최고의 변호사팀을 동원해서 재산 분할 없는 깔끔한 이혼을 성사시켰습니다. 정훈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훈 가족은 이혼 후에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쪽방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병원이 망하면서 모든 재산을 잃었거든요. 은행 빚까지 떠안게 되면서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병원 사모님 모임에서는 완전히 추방당했어요. 그동안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정신적 충격도 컸습니다. 한때 그렇게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불안한 모습만 남았습니다. 아들인 정훈마저 취업에 실패하면서 모자 관계도 파탄났어요. 정훈은 모든 걸 어머니 탓으로 돌리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한편 혜린은 이혼 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부동산 사업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20년간 쌓아온 어머니의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으며 사업가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자유로워요.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보니까 속이 시원해요. 그동안의 억울함과 분노가 모두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당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결과야.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혜린 어머니의 차가운 대답이었어요. 선처나 용서 같은 건 없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혜린은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사업 수완으로 자신만의 사업 영역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새로운 연인도 만났어요. 진정으로 혜린을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연인과 데이트를 하고 있던 혜린이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초라한 여성, 바로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한때 그렇게 당당했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레스토랑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3년 전의 우아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혜린을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초라한 앞치마 차림에 거친 손으로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혜린아. 하지만 혜린은 차갑게 외면했어요.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시선을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모르는 분입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서 있다가 결국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혜린의 연인이 물어봤어요. 아는 분이야? 혜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날 밤 혜린은 어머니에게 그 일을 얘기했어요.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잘했어. 사람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써야 하는 거야. 한번 우리를 무시한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는 않거든. 5년이 더 지났습니다. 혜린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성공한 사업가이자 행복한 아내, 그리고 사랑받는 딸로 살고 있었습니다. 정훈과 시어머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더 이상 관심도 없었어요. 가끔 SNS에서 그들의 근황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혜린은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혜린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비서가 들어왔어요. 대표님,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기사라고 하는데요. 혜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이런 인터뷰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상처를 준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선택이거든요.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시 엮일 이유가 없죠. 자신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때로는 단호한 결정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오늘도 혜린은 성공한 사업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 기억하며 더욱 단단해져 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혜린처럼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적어도 자신만큼은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혜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출신이나 직업, 재산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인격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편견이나 무시에 굴복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